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서영입니다. 그 정말 추웠죠? 바람이 이상하게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자, 1월의 이 추운 토요일 날, 뭐가 건드려져서 꺼졌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건드려서, 나오네요. 어, 한번 넘겨볼게요. 예, 잘 나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얘도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글리칸이라는 이 분야에 대한 강의를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다. 예. 예.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후로 강의 듣는 경험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한 1시간 남짓, 글리칸이라는 신물질과 또 회사에 대한 것, 제품의 기초 이런 것들 제가 좀 제 스토리와 더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 8년 정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종합병원에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고 약국을 개국해서 올해 작년이에요, 벌써. 그쵸? 1월이 됐으니까. 작년에 한 자리에서 22년 차 송파구에서 약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코로나라는 시절을 겪으면서 약국들도 굉장히 색다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큐레이션 플랫폼, 좀 말이 길죠. 쉽게 표현하면 저희 약국은 대사 질환을 포함한 저희 약국을 플랫폼으로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뿐 뭐 젊은 사람들만 한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크리에이션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너테크 밀리언 달러 멤버입니다. 클럽 멤버이고 또 제가 여기 보면 약사이자 작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저로 역지사지 인간관계 기술이란 책을 같이 7분과 함께 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약국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 갑자기 또 필이 딱 꽂히니까 약국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국을 다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말릴 때 약국을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국을 안 했으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 결심이 그래서 왜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직장암에서 간암으로 재발해서 항암을 하고 계실 때 약국에서 학회 초대를 통해서 글리칸이란 물질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07년, 2008년 이때에는 한국에 있는 의사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신물질이 이제 과학의 주류로 갈 거기 때문에 학회들이 생기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 때문에 솔루션 찾고 있었거든요. 뭔가 답답한데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쫓아가서 강의를 먼저 들어봤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의사분이 직접 이제 한국에 있는 의학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아버지 항암하고 있는 상황에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제품을 이제 써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도 6년 정도 재발되기 전까지도 영양요법 했습니다. 일본 제품으로. 그래서 5년을 넘겨서 조금 안심을 해서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을 한 그 시점이 되던 6년 때 딱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를 답답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모르는 분한테 전달받고 제가 세미나 갔던 것이 메나테크 처음 알게 된 계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품도 먹고 또 경험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는 사실 공개 공개적으로 쌓아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질병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다이어트 팜 원 이렇게 해서 면역 다이어트를 사실 내세우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사질환 관련해서 기본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체험 사례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는 CEO 저널이라고 하는 온라인 저널이에요. 뭐 오프라인 저널은 아니고 온라인 저널인데 한 10개국 이상으로 번역돼서 나가는 저널에 제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직업의 세계라는 그 칼럼을 이제 심소영 수약국 약사 이렇게 해서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요거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직업의 세계에서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의 아침 식사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아침부터 아주 건강한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의 출발은 아침 첫 입에 내 입에 뭘 넣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게 저의 최종 목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 다이어트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게 제 포부입니다. 근데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포부와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성되진 않는데 저는 도구를 메나테크 글리칸으로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걸 더 확장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로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8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데 르무통은 오랫동안 신고 있어도 제 발에 맞춰져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처럼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신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광고예요. 근데 제가 소정의 모델료를 받고 한 1년 정도 공중파를 탔습니다. 이제 이거 저희 약국에서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 직접 찍은 건데 이걸 찍게 된 이유도 르무통 운동화는 워낙에 이제 많이 신으셔서 아시더라고요. 찍게 된 것도 바로 면역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되게 신선하고 이게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다고 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블로그 보고 연락이 돼서 제약회사가 오너였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런 광고 찍어서 약국에 이제 저희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광고도 나오고 했더니 저희 약국이 면역 다이어트 전문이잖아요. 우리 약국에 오신 단골분들의 질문이 발상이 굉장히 신박해요. 뭐라 그러시냐면 약사님 저 운동화를 신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메나테크에서 글리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년이시니까 올해 한 살 또 더 잡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걸 보는 건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어떠실까요? 너무 건강하세요. 근데 요즘에 약간 꾀가 생기셔가지고 토요일마다 나오는 걸 등한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안 나오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가시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커피 즐기시면서 제품 드시고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생활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면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세에.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그렇게 효녀도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식탁에 엠브로토스와 메나폴 각종 제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드리는 거. 그다음에 잘 드시고 계신지 체크해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이 회사와 제품 알게 된 거고요. 자,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리셋입니다. 요즘 책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리셋 프로그램 하죠. 3일 리셋 있는데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리셋, 그쵸? 재설계하라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재설계해야 될 상황인 거죠.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이 사실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수입을 원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나이대를 상관하지 않고 지금 뭐 20, 30대들도 사실은 실버들과 화학 그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사실 노후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현재 뛰고 있는 그 젊은 기득권들의 목표가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 연령대에 거쳐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재설계할 시점이 됐는데 첫 번째 뭘까 리셋을 하려면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대한 리셋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이틀 전인가요? 그 네이버 뉴스 사회면 이런 데 자세히 보면 저는 이제 건강 관련 쪽을 아무래도 많이 보겠죠, 기사들을. 어, 한국에요. 65세 인구 현재 이 시점 65세 인구가 전체 우리 인구의 21%를 넘었습니다. 21% 넘었다는 뜻은요. 초고령 사회가 20%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이미 빠르게 진입을 했고요. 거기 데이터를 보니까 65세 이상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65세 말고 전 연령대를 거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70대입니다. 70대, 그 다음에 뭐 60대, 50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래 삽니다. 오래 살 수, 지금 살려놔요. 살려놓고 영양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60이라고 그래도 너무너무 젊어 보이는 분들도 많고 실제 활발하게 활동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100세를 준비할 때 나의 건강은 리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남들이 다 하는 거 정도로 소식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물 많이 먹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까? 리셋이라는 건 재설계까지 말하는 건데 그걸로 재설계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에 대한 리셋이에요. 저는 약국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사실 저도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 오래 살면 돈을 오랫동안 써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의료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버는 능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이 써도 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이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뭐 살벌한 사교육비 진짜 사악하더라고요. 사악해서 방학 특강하면 막 5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웬만해서는 진짜 노후는 둘째치고 나의 재정에 대한 리셋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존에 했던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내가 100세를 갈 때 나의 재정 리셋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이미 노후와 자산 관리를 잘 하셔서 이미 리셋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세 번째, 2번까지 됐는데 세 번째는 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일. 지금 평생 사실 제가 약사라는 직업으로 평생 살겠죠. 제가 라이센스 갖고 있고 뭐 약국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영역의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재설계해야 될 일. 자, 그러면 인생에 2, 30년 정도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던 일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100세까지 가기에 나를 주류에서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1, 2번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 재설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 약국 주변에 카페 음식점들이 문 닫았다가 열고 문 닫았다가 열고 계속 바뀌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쵸. 예.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면 자영업 하시는 기가 가장 손쉽다 보니까 정말로 그래서 보면 뒤에 간판 가게 사장님이 가장 즐거워하세요. 간판 가게 사장님. 저희 저희 약국 단골이신데 간판 가게 사장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왜냐면 바쁘니까요, 계속.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솔루션을 같이 고민해서 메나테크란 도구가 이것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만 확실히 나오면 내가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더라도 저는 이 일은 투잡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고려해 봐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주제는 바로 이 개념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자, 그중에 건강에 대한 리셋으로 메나테크 특허 물질 글리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글리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몸을 건강하기 위한 조건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영양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서는 100세를 내 두 발로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예. 사실 한국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왜 평균 수명률이 스위스나 유럽보다 높아지냐면요. 아파서 누워있는 기간은 유럽보다 훨씬 길어요. 일찍부터 아파요. 아이러니하게도 일찍부터 아파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나라는 스위스, 유럽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고 오랫동안 아픕니다. 그냥 수명만 늘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아프고 약 안 먹으려고 영양요법 하는 거거든요. 영양요법이란 뜻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영양소들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자,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섭취하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되지 않는 필수 영양소들은 반드시 외부에서 사실 리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타민, 무기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탄수화물 계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살도 찌고 당뇨도 일으키고. 자, 근데 이제 탄수화물 영역에서 새로운 물질이 하나 개발이 되면서요. 그거를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메나테크에서 명명한 영양소 분류예요. 예. 학명은 따로 글리칸이라는 학명인 거고요. 이거는 메나테크에서 이제 손쉽게 이해시키고자 만든 영양소 분류입니다. 그래서 자, 글리칸이라는 것들인데 이거는 비타민도 A, B, C, D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탄수화물 종류는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몸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리필해주고 공급해줘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8가지예요. 8가지 탄수화물.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거는 포도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포도당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을 포함한 나머지 기능적인 탄수화물들을 합쳐서 글리콘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작용을 해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리칸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모든 동물 세포는 자, 이런 구조물로 사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음, 영상이 안 움직이네. 예, 여기 세포 끝단에 붙어 있는 이런 구조체들이 사실은 다양한 돌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마치 모양이 사슬 모양으로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글릭한 구조물, 한국식 표현으로는 당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을 이루는 아까 그 영양소 군 8가지를 글리콘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사슬 모양의 구조체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는 갑자기 세포 나오니까 식사도 하시고 지금 딱 졸릴 시간이에요. 그죠? 기지개를 한번 쫙 피세요. 기지개. 이제 쉬운 얘기 나온 줄 알았더니 얘기 들을 땐 재밌었는데 세포 그림 나오니까 어렵네. 나 공부하기 싫은데 막 온갖 생각이 여러분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공부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해를 해서 강의할 수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포를 딱 잘라서 보면 세포는요,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은 단백질이고요. 노란 색깔 동그라미들은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지방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지 지방 자체가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지방이 없어야 되고 좋은 지방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지방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그 끝단에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 요소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빼곡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글리칸 구종물이라고 부르고요. 성분이 탄수화물이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 아닌 이름이 되게 생소하지만 갈락토즈, 만노즈, 자일로즈 등등해서 각각의 탄수화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8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세포 끝단에 붙어 있습니다. 자,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물 포유류에 다 붙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 잠을 자는 이 순간, 밥을 먹는 이 순간에도 당사슬 요 사슬 모양의 안테나들은 끊임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통신을 하냐면요. 몸속에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자, 이제 면역세포하고 연계해서 이 글리칸은 이런 신호를 보내줘요. 아, 나 지금 영양이 부족해. 영양 공급해줘야 돼.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리페어 해줘. 수리해야 돼. 수리 복구해줘. 그다음에 난 수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야 돼. 파괴시켜줘.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예. 세포는 각각의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대로 살고 죽고 반복하면서 재생이 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나 파괴해줘 라는 신호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상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지됐으니까 나를 보호해줘. 그런 신호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호르몬 관련해서는 체온 조절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등등해서 조절해줘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바로 이 글리칸이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붙어 있으면서 세포 끝단에서 하고 있는 통신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 지금 밥 먹었으니까 인슐린 분비해줘 이렇게 명령 내리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명령은 내릴 수 있어요. 얘는 말을 안 듣죠. 그죠? 내 명령과 상관없이 포도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은 분비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사인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식습관 지금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비상이 걸린 게 당뇨이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 이거나 아무리 찍어도 피 검사해도 당뇨는 상관없대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더 무섭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복식 혈당을 재면 무조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혈당 괜찮은데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밥만 먹고 나면 졸아요. 그다음 집중력이 떨어져요. 왠지 눕고 싶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나 당 떨어졌어 이러면서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커브를 그리는 분들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이분들 심혈관계 그다음에 치매 이런 것의 지표가 됩니다. 단순 당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내 몸에 있는 조절 능력, 세포가 몸소 이제 소리치는 거죠. 조절해줘, 조절해줘 했는데 고장 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글리칸이 건강하고 수치 많고 잘 일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글리칸의 주요 역할. 자, 사람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아까 세포 보셨잖아요. 동글동글한 세포 딱 잘라서 여기 보시면 실제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인간 세포 표면에요. 이 파란 색깔 희한하게 막 그 구조물이 막 뒤엉켜 있잖아요. 엄청 많은 숫자의 글리칸 구조물들이 붙어 있어요.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글리코칼릭스라고 불러요. 층을 이룰 정도로 세포 끝단에 글리칸 구조물들의 층이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탈모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쉽게 말하면 세포도 숱이 얼마나 많은 글리코 구조물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탈모가 됐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느냐 이런 것으로 나의 세포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구조물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및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를 딱 기억하고 계시면 조절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호 전달.
그래서 통신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속 곳곳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글리칸이 작용하는 곳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면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계에서 우리 몸속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항체 표면에서 실제로 글리칸이 일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면역세포를 불러들이고 또 그다음에 안 좋은 세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켜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작용을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생활 습관에서 수면 습관, 물 습관, 그러니까 그 물 마시는 습관, 운동 습관은 기본이에요. 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영양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계가 활성화되도록. 두 번째, 호르몬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 몸속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 지원함으로 인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뇨하고만 딱 관련돼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 몸에 내가 먹은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기초적인 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호르몬 조절관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구조. 여러분들 신체 구조라면 우리 이제 골격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골격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결합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연골, 결합 조직의 피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뭐가 한다? 글리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는 밑줄 짝이에요. 밑줄 짝인데, 자, 이 4번의 장 건강과 면역계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영양 공급이라는 부분,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장내 미생물이 왜 중요해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보다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숫자가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고요. 이 미생물은 유전체 지도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자, 이 미생물은 내 몸속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다 있겠죠? 근데 나의 면역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이 좋아, 안 좋아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장내 미생물층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두뇌 신경, 치매와 관련돼 있는 장내축, 치매를 포함해서 뭐 요즘에 각종 그 뇌질환들이 많죠. 뇌와 그다음에 내 몸 전반에 있는 면역은 장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영양 공급을 글리칸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학술적인 이론이고 조금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럼 글리칸은 우리 몸속에 있는 구조체인데, 자, 이 중에 특별히 많이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혈액형을 구분하는데도 글리칸이 작용을 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혈액형은 O형이다. 어머, O형 여기 무슨 약속하셨어요? 이쪽 분들에만 창 걸려 있어요. 네, A형. 네, B형. AB형. 네. 자, 얼굴 보고는 제가 무슨 혈액형인지 몰라요. 그쵸? 예. 근데 성질 내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무슨 혈액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많이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자, 사람 혈액형을 구분하는 OAB형 혈액형인데요. 자, 혈액형을 구분하는 것도 혈구세포 끝단에 있는 글리칸 구조물의 차이에 따라서 혈액형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O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를 결정짓는 건 내 혈구세포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글리칸 구조물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혈액형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은 초등학생 정도도 과학 그 책에서 배웁니다. 저희 때는 이게 없었던 시절인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혈구세포에 그럼 다 붙어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통신을 하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죠.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 중에 제일 문제는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임신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난자 세포 끝단에 있는 당사슬 폼이 글리칸이 신호를 보내고 있죠. 난자라는 신호를. 그다음에 정자가 난자를 잘 찾아오도록 정자 머리 끝단에 있는 글리칸이 또 신호 체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문을 띵동 했을 때, 정자가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줘야 수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신호가 잘못되면 이상한 세균이 감염된 걸로 인식이 돼서 면역세포가 와서 이 정제를 들어오는 족족 잡아 먹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임의 원인이 돼서 불임센터 가시면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바로 그 항체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난임이 더 많아요. 불임의 원인이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들. 뭐 노령 출산도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자 정자에 직접적인 신호, 그러니까 수정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는 거니까 부부가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최근에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 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40된 그 제가 아는 약사님 딸이에요. 어, 둘 다 어렵게 아이를 받았어요. 그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져서 둘째를 출산해서 돌도 안 돼서 살 뺀다고 트레스를 해서 7% 아니 5%를 감량을 했어요. 이번 시즌에 딱 나가려고 준비를 딱 했거든요.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는 다 축하가 됐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왜냐하면 생리가 안 나와도 당연히 임신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병원도 안 간 거예요. 워낙에 생리 불순도 있었고. 그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벌써 8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이 경우가 그 전에도 근데 이게 희한하게 40이면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제 파트너 약사님이 39의 첫 아이를 놓고 내리 세 병을 쭉쭉 놓는데 둘째까지 인공수정으로 해서 낳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는 엠브로토스 열심히 드시면서 약국을 했어요. 애들도 아프니까 먹이면서. 그런데 셋째가 4년 만에 43살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분도 똑같아요. 폐경이 됐나 보다. 난 조기 폐경이야. 그러고 안 가셨는데 조기 폐경이 아니라 임신이었던 거예요. 그 경우인데 그때 이제 약국을 접으셨어요. 애 셋을 도저히 하면서 애 못 키우니까요. 사업도 그때 못 하시게 된 거고 그 약사님이 마지막에 자연 임신으로 낳았던 그 아이가 이제 벌써 중3이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가장 신체 조건이 좋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얘는. 엄마 아빠가 키가 진짜 작은데 얘는 중학생인데 176이 넘어요. 그리고 공부도 무지 잘해요. 그래서 효자다, 효자. 이제 애들 다 켰으니까 이제 사파로 다시 나오시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제 그룹에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산의 상징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통하면 안 되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그쵸? 예. 자연님 이런 일들이 물론 그런 케이스가 2케이스 있다 그래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케이스가 굿 케이스가 2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수정이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양소하고 호르몬 흡수에도 이게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하고 호르몬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요. 요게 여러분들 장 속에 소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장이라는 곳에 벽을 탁 자른 거예요. 소장 표면에요. 이렇게 당사슬 글리칸들이 붙어서요.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네랄, 비타민 기다리고 있다가 농구공이 싹 들어가듯이 당사슬 폼이 싹 싸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재흡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화기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 점막도 안 좋고 늘 위장장애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밀가루 드시고 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 안 하시면 소장벽에 있는 당사슬들이 속된 말로 비리비리해지겠죠. 그러면 비타민도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미네랄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먹었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먼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예. 비옥한 옥토에서 훌륭한 농산물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뇌신경 세포. 뇌신경 세포는 여러분들 요즘 가장 이제 뇌과학 연구가 활발해지죠. 오래 살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는 뭐 병도 아니고요. 이제는 파킨슨 증후군. 그다음에 뭐 또 손해 관련이 되게 많아졌어요. 손해 관련 질환들이. 코로나 백신 이후에 부작용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매는 말할 것도 없고 파킨슨 이런 것들 그다음 아이들 ADHD 지휘 집중 장애, 틱 장애, 뚜렛 뭐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많아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약국에 있어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실전에 있으니까. 멀쩡하게 들어오셔서 멀쩡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아닌 경우들이 인지가 전혀 너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데. 예,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당과 글리칸과 두뇌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하게 더 진행될 분야겠죠. 두뇌신경세포 자체가 사실 광범위한 분야라서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긴데 그냥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핵심이 뭐냐? 5번이에요. 5번. CNS 시스템은 중추신경계를 말해요. 중추는 뇌를 말합니다. 말처럼 손끝, 발끝 이런 신경계를 말하는 거고 중추신경계 디벨로프먼트는 어떤 말이에요?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발을 시킨다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비가역적 반응으로 뇌신경 손상이 되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양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고 현대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아까 호르몬 관련해서 제가 세포가 적용하는 곳 이야기해 드렸죠.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운송하고 조절. 여러분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질병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글리칸을 들으셨으니 자, 그럼 글리칸을 보충하는 요법, 그걸 GRT라고 부릅니다. 글리칸 리플레니시먼트 테라피 이렇게 불러요. 이거 몰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드시는 데는. 그래서 GRT라고 불러요. 자, 이 GRT를 해줄 수 있는 GRT 키트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글리칸의 공급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얀 거는 100% 글리칸 멀티 글리칸 제품이 아까 8가지 우리 세포 끝단에는 구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구조물을 이루는데 중요한 원료들을 주는 거고요. 요 까만 통에 있는 만나폴은 8가지 중에 한 가지 만노즈를 공급해주는 GRT입니다. GRT 키트입니다. 자, 그러면 뭐 들은 이상 내가 사실 판단할 수 있다면 아까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이제 신물질이 개발돼서 우리 앞에 온 지가 한 30년 남짓한 건데요. 이제 새로운 물질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스터디하고 미국이나 나머지 이런 임상 자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도 이제는 15년, 20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임상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식탁마다 GRT 키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까 네 가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좀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리셋 얘기했잖아요. 자, GRT 키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아까 건강도 리셋하고 재정도 리셋하고 일도 리셋해야 되는데 그중에 새해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내 몸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거든요. 내 바디, 몸 리셋을 하시는 거죠. 몸 리셋하는 건 혼자서는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실패합니다. 정말 독한 사람만 혼자 해서 살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자서 살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스템 안으로 그냥 나를 밀어 넣으셔야지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1년에 4번 정도 특별하게 또 챌린지를 열어서 몸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웨나테크 리셋은 트루 헬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GRT 키트, 아까 말한 엠브로토스라든지 메나폴과 같은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리셋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다이어트란 표현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면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글리칸을 기반으로 한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그리고 오늘 혹시 인바디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끝나고 나가시면 왼쪽에 인바디 770 모델을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유통되는 인바디 기계 중에 최고 사양이에요. 1,7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무료로 인바디 하실 수 있으니까 나가셔서 인바디 하셔서 체성분 분석 해 보시고요. 회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면 이 기계가 단순하게 체성분 분석만이 아니라 세포 영양 검사와 수분 검사를 통해서 나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까지 예측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료로 오픈되잖아요. 회원들에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건강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나테크는 지금 글리칸이라는 건 사실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 받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특허청에서 당연히 특허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허를 갖고 있냐면요. 조성물 특허예요. 발명 특허고. 그래서 이렇게 특허 원본은 지금 오늘 초대하신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요 원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원본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중에 조금 발췌를 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질병이 있고요. 투여된 영양 제품이 있고 치료 결과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물이 아니고 영양소인데 질병과 치료 결과를 매칭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자, 본 발명의 당 영양소는 한국식 표현이에요. 당 영양소 함유 식품 보조제는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준다. 여러분, 약물하고 영양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양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포가 일을 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도구가 영양소이고, 세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증상을 완화해 주고 그걸 해결하는 것들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약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나 독감 걸릴 거니까 지금부터 타미플루 먹어야지.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시죠? 그래서 약은 예방이 아니고 문제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영양소는 늘상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영양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내 세포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특이하게도 특허 다 있어 이러죠. 특허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특허냐는 거죠. 그래서 발명 특허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발명은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발견은 있던 걸 찾아낸 거고. 없던 거 뭐 이런 전기 이런 거 발명했다 그러지 발견했다고 안 하잖아요. 영양소인데 식물에서 들어있는 걸로 만들었는데 발견 특허가 아니고 왜 발명 특허일까 의아하지 않으세요? 특이하죠. 재료는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원료는. 근데 발명이에요. 그 이유는 식물에 있는 글리칸 탄수화물 구조체들이 있다는 건 과학자들이 찾았지만 그것을 인체에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내게끔 만들어주는 조성물은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이에요. 인간의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되는 만약에 20가지 식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 독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었다고 쳤을 때 그게 원료 그 자체를 알로에를 씹어 먹고 미역귀를 막 뜯어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미역귀에 많이 들어있어요. 미역귀가 귀해요 요즘에. 뭔가 콩깍지 안에 하얀 거 뜯어 먹고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몸에서 이 탄수화물이 잘 작용을 해서 아까 글리칸 구조물로 이용되느냐 아니요. 열과산해에서 바로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재료는 원료는 식물로서 출발을 하는데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서 새로운 조성물, 이 세상에 없던 조성물 만들었기 때문에 발명 특허고 그 조성물이 바로 GRT 키트라고 보여드렸던 글리칸 공급원인 엠브로토사 메나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처음에 스터디 왔을 때는 약사 의사들 한 20명 앉아서요.
공부했어요. 우리 식물질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몰라. 그러면 세포 공부하고 이거 접목 어떻게 해야 돼? 이랬거든요. 이제 지금은 어떤 시절이냐면요. MD 저널은 한국에 있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보는 월간 저널이에요. 매달 나와요. 그래서 MD 저널에 한 2년 정도 글리칸이 시리즈로 계속 실렸는데 2022년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이런 쪽을 탄 분야를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세포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2022년에는 클릭화학과 글리칸이란 아예 이 주제를 연구하신 분이 그냥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스탠포드에 있는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냥 글리칸을 연구하신 거예요. 암세포, 실제 인체 내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해서 인지 식별해서 항암제하고 같이 썼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내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밝혀냈어요. 실체를. 자, 그래서 노벨 화학상 받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월간 멤디 저널에 실렸고요. 요 내용은 이제 발췌해서 제가 요약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본이나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의 뭐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하자면 그냥 과학하는 회사예요. 그렇게 해서 신물질을 빨리 개발하게 된 거고 약물로 만약에 승인이 됐다면 여러분들 제가 못 만났겠죠. 약국에서 처방하다든지 일반 약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던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회원제 회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메나테크 과학하는 회사고요. 실제 이제 회사에 대한 거 아까 우리가 이제 몸 리셋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재정과 일 리셋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메나테크는 이런 슬로건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라는 게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고 사명이에요. 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삶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풍요는 이제 재정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더라고요.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걸 합니다. 나눔 뭐 공공연하게 도네이션 하는 것도 보셨을 거고 뭐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도 보셨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션 같은 경우는 뭐 365 마라톤 몸을 혹사하면서 시즌 그래서 물론 돈도 모금을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왜 그럴까? 그분들이 힘들면 그 일 계속해서 못 하거든요. 근데 남을 도울 때 인간의 행복 지수 그다음에 도파민 분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가 건강풍요 나눔이라고 하는 기업 철학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데 건강에 대한 솔루션은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재정과 그다음에 일에 대한 리셋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메나테크는 27개국에 진출돼 있는 글로벌 웰리스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미국 본사 이제 이거는 더 옛날에 갔었고 또 갔었고 올해도 갔었습니다. 미국 본사를 갔었을 때 딱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달라스 도착해서 문이 딱 열리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미국 본사 랩이 보입니다. 연구실이 보여요. 연구실. 그쵸? 연구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이 이렇게 보이고 일부 방문객들 예약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런 기계들을 써서 제품 개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설명 들으실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요. 본사 딱 가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강기능식품이 약품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약품만큼 까다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데 본사 정면 가시면 이제 코시어 인증받은 제품부터 해서 NSF 인증받은 것들이 쭉 있어요. 코시어는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이제 잘 모를 경우에는 요즘에 AI로 검색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코션은요, 유태인들이 주는 인증이고 전 세계적인 인증이에요. 이거는 먹는 것부터 그다음에 뭐 식당부터 식자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태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이 인증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코션 인증은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그냥 이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오케이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쿠션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한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쿠션 인증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받았고, NSF 인증은 미국 이제 국립위생 관련해서 인증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메나테크 아까 제가 글로벌 회사라고 했는데요. 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호주 뭐 이런 데를 차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것만 봐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이렇게 열려 있어요. 중국은 아직 안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큰 돈을 투자하거나 하지 않고 국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돈 내도 하지 않나요? 돈, 돈 내고도 많이 하시던데요? 자, 근데, 중국 때문에 사실 제가 올해 12월, 작년 12월, 벌써 작년이네. 지난달에 제가 중국 출장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중국 글로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가 글로벌 회사인 건 아는데 저는 글로벌하게 살지를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이렇게 살고 친구 몇 명 미국에 있고 이게 단데. 일본에 친구 몇 명 있고 이게 다인데 이게 어떻게 글로벌 감히 꿈꿀 수도 없는데 그거 되더라고요. 저도 한 5개국의 회원들이 있는데 중국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연이 닿으려고 했는지 2023년에 중국 글로벌 메가테크에서 한국으로 3박 4일 정도 워크숍을 왔습니다. 하이아트에. 그때 제가 초청 강사로 갔어요. 사업 진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룹 대표로 가서 굉장히 젊은 지사장이 대표예요. 중국 글로벌 대표가 40 안 됐어요. 그래서 젊은 지사장이 공격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홍콩에 이제 지금 있는데 그래서 강연을 하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대만에서 오신 리더분들이에요. 크게 사업을 지금 일단 이끌고 있는 분들인데 이때 제가 되게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 중국 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 한국 사람들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강의에 임할 때도 뭐 우리는 좀 뭐 하고 싶은데 눈치 보고 이런 거 약간 고민하다가 하고 이런데 이분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바로 요구하고 바로 반응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일단은 목소리가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커서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뭐 막 500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세에 눌리면 안 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광저우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중국 글로벌 대표인 이안과 랜든 CEO가 만나서 광저우 사무실이 오픈이 됐습니다. 광저우 어떤데요? 저는 광저우는 아직 못 가봤지만 중국 내에서 가장 상업화된 도시고 사실은 어쩌면 중국 정부하고는 독립적으로 사실 무역이 진행될 정도로 활발한 도시라고 합니다. 광저우에 사무실을 오픈했고요. 제가 상해에 12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상하이 엑스포를 다녀왔고요. 요분들이 그대로 오셨죠? 랜드 CEO와 이안이 저를 또 강의했다고 기억해 주셔가지고 강의 사진 같이 찍고 또 강연도 듣고 같이 가셨 팀들과 이때 흉부외과 원장님이 한 분 같이 가셨어요.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이제 앞으로 메나테크의 서포터즈로 크게 활동해 주실 여기 원장님 한번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글리칸에 대해서는 공부 다 하고 가셨어요. 다 하고 가셨고 현장에서는 류전트 박사님 강의 직접 들으시고 이제 강의도 워낙에 좋으시고 뭐 지식도 많고 하시니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학과 분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엑스포를 다녀왔고요. 이거는 시작 전이에요. 시작 전인데 아직 지사 오픈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1년에 4번 정도 모여서 그냥 이렇게 엑스포 하는 정도임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때. 오셨고, 와, 저 뒤에는 조금 떠들기도 하셨지만, 엄청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고 중국 사람들이 참 문화가 한국하고 되게 다른 부분을 여기 가서 또 느꼈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못 들어가게 해도 그냥 들고 가고 그냥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중국 시장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임경 대표님 흉내를 내려고 했더니 그건 잘 안 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 거 조건은 모르겠지만 일단 쪽수가 많습니다. 식당 일단 우리의 몇 배? 10배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거고 한국에서 잘 배우고 또 이렇게 잘 진행하면 중국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를 하면서 메나테크가 작년에 큰 상을 받았죠. 면역 기능 개선 식품 부분 1위 BCLI 이 대상 그걸 받았죠. 그래서 BCLI는 브랜드 고객 충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은 거냐? 이 회사와 제품이 신뢰와 애착도가 있느냐? 재구매 의도가 있습니까? 타인에게 추천할 겁니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실 거예요? 라는 5개 질문을 62만 명에게 했고 온 오프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대답을 들은 결과 면역 기능 개선 식품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정관장이 아니고 광고 하나도 안 하는 엠브로토스가 1등한 거예요. 여러분, 정관장이 1년에 엄청 많은 광고비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어, 전지현이나 김태희가 아니라도 우리 광고비를 받는 사람입니다. 광고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연역들은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고요. 자, 메나테크는 아까 정체성이 과학하는 기업인데 어느 분야의 과학이냐? 글리칸 전문 기업이에요. 탄수화물 공학을 하는 회사예요. 30년 전통 글리칸 전문 기업이고 특히 첫 번째 개발은 알로에의 연구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알로에 베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조사로 시작을 해서 글리칸 찾아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40여 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아까 특허 자료는 잠깐 보셨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재정하고 일 리셋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메나테크 비전이 뭘까? 이런 도구를 써서 조건 없이 지역의 경계도 없고 나이의 한계도 없이 오로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력만으로 AI를 이용하든지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SNS를 이용해서 국내 국외까지 할 수 있는 사건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의 사건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1세기를 바꾼 신기술이에요. 바꿀이 아니라. 왜냐하면 노벨상 받아버리는 바람에 바꾼 신기술이 됐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나스닥, 전 주식 잘 모르지만 나스닥 정도는 알아요. 바이오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는 미국 제2 규모의 증시예요. 거기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조성물 특허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 왜냐하면 저희가 수익도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채워지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재정에 대한 리셋도 내가 하는 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던 일에서 혹시 은퇴를 하셨다면 새로운 그 플랜을 짤 수도 있습니다.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저희가 비영리 단체 M5M 재단이 따로 있어요. 회사 내에. 미션 5 밀리언 전 세계 500만 명의 아이들이 어, 죽는다고 합니다. 5세 미만 아이들이 아파서 죽고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파이토 블렌드라고 하는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것에 메나테크의 영양소가 들어가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어지냐면 2023년에 후원한 국가가 한 20여 개국이 되는데 우리가 잘 들어봤을 그런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와 주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라서 뭐 에콰도르라든지 과테말라, 탄자니아, 우간다 이런 나라에 5세 미만의 아이들 고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그 선정해서 그곳으로 그냥 공급을 해주고 아이들 영양부터 잡아주는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우리 재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몸 건강 리셋. 그다음에 두 번은 재정 리셋. 세 번째는 일 리셋. 요 세 가지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세 가지 솔루션이 강의 들으시면서 사실 얻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솔루션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성공의 개념을 나눠보면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사실 안정돼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이 건강하고 재정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요즘에 되게 많아요. 일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에 있어서 실버 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려요.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이 일은 할 수 있다. 몸만 살아있으면 입만 살아있으면 입만 살아있으면 카톡 못해도 요즘 음성으로도 하는 게 있어요. 하면 돼요. 음성으로 보내면 돼요. 네, 그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AI 도움을 받으면 또 얘가 요번에 제가 중국 가서 톡톡히 그 덕을 봤잖아요. 영어하고 중국어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했냐. AI를 켜놓으니까 얘가 음성으로 쭉쭉쭉 나오는 게 한국 문서로 쫙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PPT에 되니까 한국말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열정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된다는 거야, 장이. 그런데 안전하게. 여기 가면 돈 투자하면 뭐가 나온대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오로지 나의 성령과 노력만으로 갈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건강과 재정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됩니다. 요즘에 좀 찌신 것 같은데요. 요즘 피곤하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서로 챙기거든요. 그렇죠?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문화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계정 1, 그다음에 팀.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제가 그 얼마 전에 단체방에도 공지를 했지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5사람의 평균이라는 게 전 집론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 자기 개발 전문가거든요. 니체가 한 말이었어요. 최초는. 그래서 5명의 평균이 나래요. 그러면 어떤 팀과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적극적이고 또 괜찮은 이런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가고 미래에 대해서 이해하고 희망적인 얘기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개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공자 분들이 있지만 혼자 하기는 미약한데요. 같이 하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5가지 성공까지 해서 오늘 메나테크 처음 오신 분들 이거는 거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고요. 아이템하고 회사 이런 아까지 그 3가지 물음 그 물음으로 이번에 그냥 결정 내리시지 말고요. 제가 질문 던져 드리는 걸 고민하시라고. 아까 건강 리셋될까? 두 번째 재정 리셋될까? 세 번째 일 리셋될까? 요 3가지를 한 달 정도에 걸쳐서 4, 5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면면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2번째 주 토요일 날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